일단 선관위 반박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지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선관위는 굉장히 좀 불쾌한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네, 보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들 불법 채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처음에 상당수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던 점, 외부 감사도 거부했던 점 등등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지금 이 선관위 입장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잘 모를 일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불쾌한 입장을 냈어요.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게 뭐 단순히 뚫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을 200, 300으로 크게 부풀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것이 박정호 의원님, 예. 어제 국정원에서 기자들에게 예시로 직접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선상 투표의 경우, 선상 투표는 일종의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잖아요. 바다 위에서, 항해 중에, 배 위에서 진행되는 투표.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에 비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커가 선상 투표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누굴 찍었는지, 몇 살인지,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게 사실은 다 암호화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 해킹으로 이걸 다 알아냈다라고 직접 예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짜라락 해갖고는 표가 뭐 박용진 표, 박정아 표 이렇게 분류됐는데 갑자기 박정아 표로 박용진 표가 이렇게 해서 카운팅이 되고 이런 예. 것도 현장에서 다 보여줬다는 지금 것. 저 영상 한번 좀 자세히 저기 따라락 보시죠. 하는데 원래 눈으로 보면 양쪽으로 표가 갈려지고 1번, 2번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엔 다 투표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함도 투표 용지도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정작 집계하는 과정에는 한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투표 시작 전부터도 조작이 가능하고 투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고 선관위가 불쾌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위가 불쾌한 거에 100배, 1000배쯤 불쾌해요. 지금 이 과정인데 A 후보 투표용지인데 분명히 해킹을 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 B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능한 게 심지어는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돼가지고 누구나 나가서 해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해놓고는 비밀번호가 1, 2, 3, 4, 5요? 네. 아니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요새는 저기 딴 것도 무슨 숫자에 영문자에 한글자에 무슨 느낌표까지 넣어야지 뭐가 비밀번호가 조합이 되잖아요. 근데 1, 2, 3, 4, 5 비밀번호 그다음에 우리 흔히 쓰는 어드민 이런 거 갖고는 비밀번호 적어놓고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태 보안 점검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보안 점검 할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는 해놓고 자기들 애들 취직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선거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얼른 KTX 타고 원주 내려서 저한테 또 투표하고 그리고 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표마저도 어디 딴 데 가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강북에 있는 박용진이 강북에서 찍고 원주 가서 또 찍고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 그 표가 10개, 100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안에 또 뭐가 있었냐? 북한의 김숙희라는 친구가 예. 와서 직접 해킹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여태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해요. 선관위가 저는 이 불감증에 아주 극단을 치닫는 것 같아서 100배, 1000배 불쾌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들 표심을 다 엉터리로 해놓고도 여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뭐 안에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이라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법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감시단 만들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수개표 하지 않는 한 누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예, 저도 오늘 돌직구쇼 나오면서 선관위를 매우 쳐야 되겠다, 혼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저 두 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좀 답답할까 해서 하는 생각이 있어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개표와 관련해서 USB를 꽂아서 분류기가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박용진 표가 박정아에게, 박정아 표가 몽땅 박용진에게 오는 그런 시스템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아니 근데 개표 장소에 가보셨을 텐데 우리 박정학 의원님. 그 어떻게 하느냐면요. 분류기는 일단 편의상으로 다라락 분류를 하고요. 양 모든 후보가 보낸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검표를 다시 해요. 다라락 열어봐요 다. 그래서 그 중에 뭐가 표가 잘못 분류된 게 있으면 바로 즉각되고요. 표가 그 네모칸 안에 박용진 이름 옆에 있는 그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오분류가 되거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찾아내서 참관인들이 다 해서 아 이건 박용진 표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무효표입니다. 하고 이게 또 가려요. 그리고 그걸 다 집계하고 손으로 다 쓰고 확인하고 이 손으로 쓰는 그 검표지가 따로 있고요. 그거를 또 입력해서 그 알려주는 집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다 해요. 사람이 다 해서 이건 현장에서는 이미 박용진이 당선됐다고 만세 불렀는데 발표는 2시간, 3시간 뒤에 되거든요. 그 이유는 다 그걸 점검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완벽하게 그 이 앞뒤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과정은 다 배제한 채로 분류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USB 꽂아서 혼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주면 그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로서는 그게 답답하다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좀 걱정스럽게 이거 큰일이겠다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은 또 있죠. 다 손으로 하고 우리들도 손으로 투표하고 손으로 옮기고 손으로 다 개표하고 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입력하는 숫자 최종 결과표 값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써서 자기 사인하고 옆에다가 자기 사인, 참관인 사인, 그다음에 그 선거관리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 사인까지 다 받는 종이는 또 따로 있고 그건 따로 모아서 가지고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검증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요 과정 말고 이 과정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외부적으로 만일에 뭐 어마어마한 해킹 조직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들어와 갖고 다운시켜 버리면 하루 이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근데 이 하루 이틀 혼란이 선거가 있는 날이 선거가 없는 날이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가 벌어지는 날, 선거가 하루 이틀 앞두고 혹은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는 사이에 이런 시스템 다운 상황이 벌어지면 저건 큰일 나겠구나. 국민적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딱 했는데 이제 다른 상황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관위가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온갖 걱정에 대해서 선관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안보 문제, 안전 문제, 이건 뭐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안전 문제인데 선관위가 이거는 뭐 변명하기 앞서서 오케이 받아들여서 사전에 다 예방해야 된다고. 여야 두 분 모두 다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마침 제가 어제 국정원이 저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것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 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래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총선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표수가 몇 안 되니까. 지금 방금 앵커가 얘기한 건 중앙화에 대한 공포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조금씩 모아서 또
그 말하자면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제가 바라는 솔루션은 우선 투표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폐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차라리. PBDC 하는 그러니까 위조 투표용지가 없어서 속으로 암호화된 1년 번호의 투표용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참가한 인터넷진흥원이 지금 인터넷진흥원 자체가 블록체인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수개표와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보팅 시스템 그리고 실제 전통적인 서버 중앙화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보화진흥원이 있습니다. 니아라고. 실제로 죽어 있는 사람도 선거인단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거인단 명부의 정확성 그리고 투표용지가 중복되거나 위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솔직히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것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을 하나하나 개정해 가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장담할 싸움은 아니다라고 오늘 전 출연진은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나와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 해킹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뚜릉이 뚫리더라. 선관위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라라고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요. 투표는 물론 개표 결과까지 해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일 아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개표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남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갑자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선거 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여당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비해 선거 불복의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국정원의 발표도 제가 직접 국정원을 취재해본 결과 지난 선거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선거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취약점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선거에 대한 선거 불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노파심의 말씀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공명하고 깨끗한 모두가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